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정말 저는 12월이 되니까 그래도 날이 풀려도 겨울은 겨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요 저희가 핫팩을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핫팩 참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리고 겨울 추운 날씨에도 아주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시장에서 또 장사를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까지 핫팩 참 겨울에는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 핫팩이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합니다. KC 인증 마크나요? 아니면 안전 확인 번호가 있는지 이걸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좀 인증받은 제품 사용하시면서 조금씩 뭐 화상으로부터 위험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첫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출발할까 하는데요. 추억이 담겨있는 아주 오래된 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예쁘게 탈바꿈한 주택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또 변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집. 점점 더 변해가는 집의 형태와 그 가치. 과연 현대인들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만의 휴식 공간, 그냥 딱 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가족들과 다정다감하게 살았던 추억이 생각나요.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추억들과 그곳에 남겨진 역사성이 있다. 주택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채 새롭게 변해가는 곳이 있었으니 여기 오면 뭔가 가족이 맞아주는 느낌? 오래된 공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래된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미래로 나아가는 곳. 새로운 옷을 입은 주택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지나 찾아간 첫 번째 주택. 어서이소 하고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니 남의 집을 떡하니 차지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방방마다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분들. 이거 남의 집에서 너무 편하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 개조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무 집 같아서 지나칠 뻔했어요.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25년 전 지어진 90여 평의 가정집. 실제로 거주하던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빈집이 돼버린 이곳을 지금의 사장님이 카페로 개조했다고?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정형화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고 아늑한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따라라라라 사장님의 취향 가득 주택 카페를 소개합니다. 빈티지한 거친 페인트 칠에 방문 대신 얇은 커튼으로 분리감을 주는 포인트까지. 집 분위기를 최대한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많이 손을 안 댔고요. 그냥 철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문 같은 것만 제거하고 최대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로 배치해서 연출했습니다. 분위기만 살렸다? 오해 마라. 정성 가득 재료 팍팍의 홈베이킹이 이어지니 주택에서 직접 만든 빵들로 까다로운 손님들의 입맛까지 저격. 빵맛 즐기랴 이 분위기 즐기랴 이런 호강이 따로 없다. 집에 초대받아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포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我觉得这边氛围特别好，就好像在家里面一样。这边的饮料跟面包也比较好吃。 주택의 매력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깊숙이 숨겨둔 이 집의 진가는 바로 지하 공간. 어두운 지하만의 느낌을 살려 원 테이블, 원 조명으로 한층 더 느낌 파. 더 가까워지는 꽁냥꽁냥 타임. 저희들만의 비밀 공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카페가 커가지고 지하도 있고 해서 매번 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하 공간까지 있으니까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주택에 독립된 작은 방에는 깜짝 플라워 클래스도 진행 중. 넓은 주택 카페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데 이렇게 원하시는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저보드나 다른 생강나무 같은 걸로 포인트 줄 거고요. 각각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 가정집의 특색을 살려 남은 공간 또한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 카페.
공간 장식이나 큰 작품이나 아니면 단체 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당이랑 지하 공간이 넓어가지고 그쪽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서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부담감도 조금 줄어들고 주택형 카페에서 하는 거랑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레슨할 때마다 늘 새로운 작품을 해서 올 때마다 설레고 좋아요. 공간 활용 끝판왕! 넓은 주택에서 펼쳐지는 일명 마당 마켓으로 주변 이웃들과 교류도 심심찮게 이루어진다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뭐 책도 조용히 읽다 갈 수 있고 최대한 집 같은 느낌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찾아간 곳, 대구의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북성로. 일제강점기 시절 최고의 번화가이자 전국 최고의 공구골목으로 유명했던 곳. 철물점만 즐비하던 이곳에 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이 카페라는데 한눈에 봐도 좁디 좁은 이 건물은 무려 1900년대 지어진 적산가옥. 그 북성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게 이제 그 북성로를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이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인데 그 원형이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 문화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일반 카페가 아니고 문화와 그 예술이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철물점 겸 가정집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새로운 문화거점 카페로 재탄생시키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많다. 목조의 틀은 그대로 뒀지만 취약한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곳곳에 낡은 부분을 대부분 보수했다는데, 하지만 과거 문화를 느끼기 위해 남겨둔 것 또한 많다. 그 옛날에 지붕이 보면 그 나무 판자 위에 진흙을 살짝 올리고 기와를 올렸는데 그 오래되기 때문에 진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단열 처리하고 깨진 그 기와, 일치 기와를 울산에서 구해왔습니다. 아주 힘들게 이 기와도 구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단열도 아주 잘 되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제 만들었죠. 침체되었던 북성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주택 개조. 이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독특한 카페로 변신 성공. 오래된 건물에서 커피를 마시며 100여 년의 역사를 음미해본다. 타임머신타워가 100년 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린 시절에 다다미 집에 일본식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어린 시절에 돌아가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라서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요. 누군가의 애장품이었을 손때 묻은 소품들과 아기자기한 예술작품들까지 삶의 공간과 문화 공간의 기가 막힌 조합. 오래된 공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2018년에 지금 100년이 넘은 공간 안에서 아직까지 지내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래오래 이 공간이 유지가 잘 돼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북성로는 그 6.25 피난 시절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생활했던 그 유서 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모두가 사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부흥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주택에서 찾은 새로운 모습.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하며 건물의 역사를 존중하는 방법, 주택 개조. 추운 날 포근하고 따뜻한 주택이 그립다면 오늘 하루 그 특별한 집으로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오래됐다고 해서 또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인상 깊었었고요. 또 오래된 것들을 좀 잘 보존해가면서 그러한 좀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참 좋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참 주택의 변신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지만 참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보면요, 주택을 재활용한 이런 공간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게 옛 것을 살리는 게 참 좋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또 이번에는요, 아주 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장터로 가볼까 합니다. 바로 논산 강경장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논산 강경장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젓갈로 유명한 그 시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네. 젓갈도 유명하고요. 정말 맛있는 칼국수도 있고요. 거기에 뜨끈뜨끈한 호떡까지 제대로 맛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논산 강경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겨울특집 황금젓가락. 오늘은 조선 후기 전국 3대 시장으로 유명했던 논산 강경장을 찾아갑니다. 짭조름한 젓갈 냄새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곳.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사랑받는 강경장에서 칼칼한 칼국수 한 그릇으로 추위를 녹여볼까요? 지금 200년 전통 논산 강경장으로 출발합니다. 아담한 옥녀봉 아래 키 작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자리한 이곳 논산 강경장입니다. 조선 후기 대구장, 평양장과 함께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해도 20번은 더 변했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경 5일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장터 구경해요. 가요! 4일과 9일 장날이 되면 길 양쪽으로 좌판이 길게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이 황금젓가락을 기다릴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륙교통이 불편했던 시절 금강 하류에 자리한 강경은 농수산물 유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물론 청주와 전주에서 온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요. 편리한 물길 따라 무역이 발전한 셈이죠. 그 3대 시장 하나로 불렸던 거는 사실 그 거대한 상선들과 그 어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강경에서 포구에서 들어오면 부여나 공주, 그다음에 내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래도 좀 빠릅니다. 다른 데보다. 장항이나 군산을 연결하는 뭐 수로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경이 젓갈도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강경이 그때 3대 시장의 하나로서 클 수 있던 뭐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20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강경장. 아직도 김장철엔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오늘은 조금 한산해 보이네요. 어디 많이 파셨어요? 이게 장날이면 그래도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날이 히트 날 김장이 끝나서 그런가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나와가지고 그냥 물건 팔면 좋고 안 팔리면 사람 구경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가끔씩 부르고 하신다고요? 노래도 잘 불러요? 아이고 어머님 뭐 어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셔 아버님이? 땀땀 쿵짝 쿵짝짝 쿵짝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뿐 아닌데 짜잔짠 어느 때 처음 들었나 기다려지나. 자칭 강경장의 최고 가수 인기 어르신. 한번 시작하면 2절은 기본. 멋진 즉석 공연입니다. 단골 손님 그리워라 단골 손님. 야, 우리는 단골 손님에 사는 거예요. 오래 했으니까 단골 손님마다 이렇게 빠져지고 그래서 그냥 시시 노는 거예요. 야,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기던 이 안에 먹을 걸 놔두고 지가 먹거리 찾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쥐던. 와 근데 있을 거 다 했지만 파시는 분이 없어. 어디 가셨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곳은 바로 호떡 가게. 무심한 듯 큼지막한 호떡 한 개를 내어주셨는데요. 이 맛에 전통시장을 찾는 거죠. 호떡 크기가 좀 다르네? 네? 아니요, 기술이 부족한가 보지. 아니야, 호떡 크기가 더 커. 네, 3개 팔다가 네. 2개 파는 게 좀 크게 해야지. 이게 빵인지 떡인지 그만큼 그 엄니 손에 따라서 이 호떡 모양의 크기가 또 달라집니다. 호떡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우면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한 10몇 살 먹을 때는 건빵, 건빵 그것만 많이 먹었지. 없었지 다른 건. 뻥튀기. 네. 집에서 쌀로 사시는 거 가서 뻥튀기 튀다 먹고 건빵 먹고 이런 거 드문드문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야, 호떡 먹는 것도 그때는 귀했겠네요.
강경하면 역시 짭짤한 젓갈을 빼놓을 수 없죠. 강경 일대에 자리한 젓갈 가게만 140여 개에 이르는데요. 상인들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젓갈이라고 자부합니다. 강경하면 젓갈이고 젓갈하면 강경이지. 와, 강경답게 젓갈이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이게 네, 몇 가지 정도 돼요? 예,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뭐뭐 있어요? 네, 창난, 오징어, 낙지, 꼴뚜기, 어리굴젓, 연양낙지, 가리비, 밴데기, 황석어. 야, 다 얘기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많은 다양한 젓갈들이 있는데. 네, 색이 안 넘어가네요. 한식에서 젓갈은 무척 중요하죠.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강경 젓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염도가 낮다고 합니다. 야, 이 고구마 냄새, 맛에서부터가 벌써 감칠맛이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이 강경 젓갈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럼 있죠. 짠맛과 온도를 잘 조화시켜서 수도 발효시켜서 나오면은 그 맛이 처음에는 짜지만은 뒤끝이 담백하고 고소하고 손님들이 그래요. 아, 강경에서 새우젓 먹으면 처음에는 짠듯한데 아, 이제 조금 고소한 맛이 있다. 그래서 김장철에는 더욱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우젓 중에서도 첫 손에 꼽는다는 육젓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씹을수록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첫 맛은 짜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고요. 새우의 식감도 느껴지고 지금도 맛있지만 이것도 조금 더 양념을 해서 따끈따끈한 새한 쌀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이만한 밥도둑이 없죠. 젓갈 가게 사이로 물 좋은 해산물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생태와 물메기 발견. 아따, 그거 참. 네, 못생겼어도요. 네. 맛은 끝내주거든요. 옛날에 제가 또 물메기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얼굴 한번 대주세요. 어찌 이렇게 비슷한가요? 네, 그런 건 안 먹어요. 야, 이 물메기는 뭐 해 먹으면 좋을까요? 아, 얘는 이제 그 탕, 예, 물메기 탕 끓이면 예, 정말 시원하니 맛있어요. 국물 시원하고. 예. 야, 물메기 술 드시고 속 싹 풀어지는 거. 자, 그럼 장 구경하느라 허기진 속을 달래러 가볼까요? 또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한 끼를 해결하지요. 강경장 주변에는 해산물을 넣고 끓인 칼국수가 유명한데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해물 칼국수고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바지락, 그리고 미더더, 또 새우. 새우도 종류가 좀 있네요. 네, 저기 민물새우가 있고요. 바다새우가 있어요. 이렇게 민물새우는 국물을 갖다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들어가는 재료고요. 한 재료가 11가지가 들어가요. 지금. 육수를 내는데 네, 같이 포함해서 다. 기본 이제 육수를 가지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국물을 담아서 이제 끓여서 먹는 거네요. 그렇죠. 또 만두도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만두는요, 저희 집은 피가 얇아서 속이 꽉 찬 게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또 이제 드실 때는 뭐 다른 만두와 같지 않고 수저로 드셔야 돼요. 피가 얇은 그 정도로. 그렇게 안이 다 보여요, 속이. 네네네네. 새우와 바지락을 듬뿍 넣은 칼국수, 면발이 쫄깃해지도록 보글보글 끓입니다. 만두피가 얇아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만두.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만두 한 입 먹고 칼국수 국물을 떠먹으면 금상첨화겠죠? 잘 익은 칼국수, 탱글탱글한 바지락과 함께 먹어볼까요? 뜨거운 면발을 후후 불어가며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겨울 추위가 저만치 사라집니다. 칼국수로 좀 아쉽다 싶으면 속이 꽉 찬 만두가 기다리고 있죠. 만두피가 얇아 숟가락으로 떠먹는 만두, 고소하면서도 든든합니다. 강경장에서 만난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맛입니다. 강경 5일장에 오면요, 맛있게 익어가는 젓갈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정감 있는 사람 사는 향기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향기 맡으러 강경 5일장으로 놀러 오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른 장으로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가요!
강경장의 짭짤한 감칠맛이 오랫도록 입가에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황금젓가락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대기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접어들면서 공기질이 차츰 회복돼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공기 상태는 다시 나빠집니다. 내일 외출하시기 전에는 먼지 수치부터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권에서 시작하는데요. 낮 최고 기온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되지만 미세먼지 수치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만 되면요. 너무 추워서 이불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딱 이불 딱 두꺼운 거 딱 덮고 텔레비전 보면서 요거 까먹으면서 손이 노래지는 그 재미가 있죠. 노래지면 당연히 귤밖에 없죠,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번 겨울에는요. 귤의 친구, 또 향긋한 과일이 하나 있는데요. 맛도 좋고요. 영양분도 좋고요. 또 먹기도 쉽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겨울철 또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겨울하면 생각나는 과일계의 1인자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귤보다 더 상큼한 매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 황금향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겨울 추위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이곳. 귀하디 귀한 황금을 찾아왔는데요. 아니 여기 황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황금은 대체 어디 있고 이거 그냥 오렌지 아닌가? 참나, 황금보다 더 좋은 황금향입니다. 황금향이요? 네. 귤과 똑 닮은 생김새에 크기는 한라봉만큼 큼직한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황금보다 더 귀한 황금향입니다. 황금향은 한라봉하고 천혜향을 접목하여 나온 품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피가 붉은색을 띠어요. 그리고 과육이 굉장히 부드럽고 과즙이 많아요. 매력이 한두 개가 아닌 요 황금향은 나무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수확하는 만감류에 속하는데요. 가장 추운 계절인 지금이 딱 제철이랍니다. 근데 이 황금향이 열대과일 아니에요? 네, 열대과일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주도에서만 봤는데 이게 익산에서도 자라요? 모든 농작물의 맛을 결정하는 기본은 토양과 일조량이거든요. 저 익산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고요. 그리고 일조량이 연간 일조량이 2,600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만감류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땅에서 정성을 먹고 자라 그런지 더욱 탐스럽게 잘 익었죠. 이제 먼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신선한 황금향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열매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이곳만의 비결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사장님, 일을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풀이 다 이렇게 무성히 이렇게 널려 있는데. 재배를 할 때 그 제초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풀과 함께 초생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먹거리로 재배를 하고요. 또 저희가 과일에 맛있게 달게 하기 위해서 액비를 만들어요. 우리가 자가로. 그래서 그거를 뿌려주고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면 과일이 더 맛있고 건강한 과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고 좋은 황금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이 비주얼 실화입니까? 맛있겠다. 입에 넣자마자 온몸에 퍼지는 상큼함,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네요. 이것이 바로 황금의 맛이구나. 아니,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먹어야죠. 자꾸 손이 가요. 어떡하죠? 아니 어쩜 이렇게 달아요? 황금향이 이게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이쁜 얼굴에 그래도 많이 드시면은 더 이뻐져요. 어머, 그래요? 예.
이곳엔 황금향 못지않은 매력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데요.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르답니다. 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황금향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저희 농장에는 5가지의 망감류가 있어요. 아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머니 왜 거짓말 치세요? 네, 다 똑같아 보이기는 하겠지만 다 달라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리하여 만감류 최고의 센터를 가려볼까요? 1번 주자 상큼달콤한 매력의 황금향부터 빨간 과즙의 유혹 레드향, 부동의 인지도 1등에 빛나는 한라봉, 과즙미 뿜뿜 4번 주자 진지휘, 마지막으로 진한 향으로 승부하는 천혜향까지. 그러면 어머니 그 5형제 네. 5가지 다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진짜요? 좀 짓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감류 5인방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랜덤으로 골라서 먹여드릴게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구분을 하실 것 같아서 다 까놨어요. 리포터까지 덩달아 긴장되게 만드는 순간 어머니부터 한 입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이게 뭔지 하나, 둘, 셋. 천혜향. 정답은 천혜향입니다. 와. 교육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버님. 알았습니다. 아버님 자리 제가 대신 들어와도 될까요? 혼나는데. 안 돼요. 매력 만점 황금향. 이번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 중인데요. 상큼한 황금향에 달달한 설탕을 듬뿍 더해주면 청으로 또 잼으로 일상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황금향 디저트 한 상 완성! 상큼한 향이 이 식탁에까지 옮겨왔어요. 여기서도 상큼, 상큼, 상큼? 그쵸? 달콤한 크림과 상큼한 황금향이 만나니 이런 찰떡궁합이 또 없죠. 상큼함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싹 퍼지면서 그냥 온몸에 비타민C로 가득 찬 그런 느낌? 아니 보통 이렇게 잼으로 만들면 상큼한 맛은 좀 덜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황금향이 입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맛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고된 수확 후 나눠 먹는 꿀맛 같은 시간. 비타민 덩어리나 불리는 황금향 하나면 겨울도 끄떡없죠. 꽁꽁 언 몸도 황금향 차 한 잔에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이 정도면 오던 감기도 다 달아나겠어요. 농사 짓고 난 다음부터는 감기 한 번 안 앓은 것 같아요. 황금향이나 천혜향 등 망감류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겨울에 많이 드시면은 감기 예방도 되고요. 또 피부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겨울에 황금향이나 천혜향 등을 많이 드시면은 겨울을 아주 건강하게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겨울 추위마저 잊게 만드는 상큼함의 주인공 황금향. 올겨울 건강한 우리 황금향과 함께 비타민 충전! 입안 가득 행복함을 채워보세요. 네, 사실 뭐 귤이라던가 천혜향 그리고 맞서 만나보셨던 황금향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 가면은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익산에서 만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황금향을 재배한 지 이제 한 4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뭐 어려움이 많았죠. 네.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맛있는 황금향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황금향에는 뭐 비타민C도 많고요. 우리 몸에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순천으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 순천만에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아니, 겨울이 되는데도 순천만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관광객도 많지만요. 이제 겨울을 맞아서 철새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네네. 흑두루미들을 포함해서 뭐 겨울 철새를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순천만 가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순천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돼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철새들의 낙원은 아니었는데 좀
멀리하는 오히려 그런 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봇대도 좀 많이 세워지기도 하면서 사실 철새들이 머물기 좀 힘든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이게 또 오염 하수까지 흘러들면서 악취 문제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맞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생태계 환경을 다시 보전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전봇대도 다 뽑았고요. 농사도 친환경법으로 하면서 정말 이제는 철새들의 낙원, 철새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요,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자, 순천만을 아끼고 순천만의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남도 사람들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생태적으로 가장 온전한 땅, 바로 남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도에서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생각의 태도, 삶의 태도인 생활 태도마저도 가치 있는 생태의 삶을 살아가는 김학수 선생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순천만입니다. 올겨울에도 흑두름이 무리는 머나먼 대륙을 건너 순천만을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철새들의 낙원 순천만. 그 생명의 터전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순천만의 속살을 알리는 이가 지금 우리가 만날 남도 사람입니다. 오늘도 순천만 생태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선생님. 이날 수업 내용은 순천만에서 수거한 유리 조각들로 나만의 목걸이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인데요. 학생들은 바다에 버려졌던 유리 조각들을 만지고 다듬으면서 저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쓰레기구나, 그냥 못 쓰는 거, 더러운 거. 근데 이제 막상 만들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름 작지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체험학습을 많이 지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요. 업사이클링도 그렇지만 스토리텔링 아까 강의도 그렇고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일의 재활용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이해 만들어갔으면 자연 환경도 살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순천만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 좋아하니까 순천만 사진을 많이 찍긴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뭐 풍경적인 개념을 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보다는 당초 사진을 시작하게 된 순천만 사진은 이제 기록적인 의미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그동안에 이제 보존하는 그 과정들을 좀 기록을 했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순천만의 이런 그 정겨운 모습들, 풍경들 이런 데 반해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사진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제 풍경들을 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순천에 정착을 하고 순천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의 순천만이 이런 생태적인 가치, 자연적인 요소들이 월등하게 전국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에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것들도 과연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런 미디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진 말고도 선생님께서 기록하신 과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순천만과 관련된 수계 지역들, 마을들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그 삶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수록해서 책으로 만들었던 심원에서 대대표고까지 그런 책자들도 제가 지역 사람이 아니면서 또 불구하고 지역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고창이나 순천처럼 어떤 생태 관광 또는 어떤 생태적 지역으로 보존되고 또 지혜롭게 개발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뿐만이 아닌 다음 세대한테도 우리들의 후손들한테도 온전하게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순천만에 살고 있다는 게 큰 자부심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약 50년 정도의 세월이지만은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될 그 정도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연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살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넓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천만 생태학교의 가장 큰 교실은 순천만입니다. 갈대밭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순천만의 숨결을 온전히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삶을 바라며 소중한 마음으로 꾸려가는 순천만 생태학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찾아가면 꼭 가봐야 될 학교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순천만 생태학교 다녀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순천만 생태학교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순천만의 생태, 환경, 습지에 대한 이런 보존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조기 교육 차원에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해주는 그런 기초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천만 생태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지역 주민이 이 생태학교를 통해서 순천만의 그런 자부심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비단 뭐 주민이 무슨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삶 속에서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내가 순천만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공유 사이트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골목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학교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골목에서 함께 웃어주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골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할머니들이 굉장히 좀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우리 마을에 이런 생태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마을이 밝아지고 있구나 이런 아주 기쁜 소식들을 저희한테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들이 경제 활성화의 이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순천만 생태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생태 관광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롭게 잘 풀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 하시는데 어떠세요? 한양 그 경로당에서만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봄 되면은 저희가 좀 할머니들 모시고 바구니 옆에 끼고 쑥회로 갑니다. 쑥? 네. 우리 순천만 그 들판에 뚝방에 가면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쑥을 캐서 그 떡을 가지고 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런 외부 탐방객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마을 행사가 있을 때 경로당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하나의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 과정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하고의 이제 호흡이 같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 눈높이가 같아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을로 들어오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요. 간판이 아주 독특해서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나무 간판인 줄 알았더니 뻘배더라고요. 네, 그래요. 조명을 넣어놓은 간판은 저희가 좀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뻘배는 우리 순천만 갯벌에서 직접 그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뻘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뻘배를 제작해 드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제작해 드리고 남은 그 수거한 폐 뻘배를 가지고 저희 임원 중에 한 분이 약간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글씨를 순천만 생태학교라고 글씨를 쓰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뻘배를 이렇게 간판으로 형상화시킨 겁니다. 선생님, 이 생태학교 또는 우리 생태관광협의회를 운영하시는데 김학수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생태란 어떤 걸까요? 생태는 겸손, 책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자연 앞에 내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자연 앞에서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 앞에 가서 자연을 마주할 때는 항상 책임을 가지고 항상 자연을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낸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속에 내가 일부라는 거. 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생태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 겸손하고 또 그 자연을 책임져주는 이 가치와 삶을 배우는 학교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갯바람 속에 묻어나는 갯내음을 좋아합니다. 바람에 서거기는 갈대소리도 좋아합니다. 흙두름이 나는 황금빛 노을에 가슴이 설레는 남도사람.
순천만 생태학교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순천만을 천천히 누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날이 포근하지만요. 다음 주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겨울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 하는 말, 아이고 뼈가 시리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칫하다 또 관절이 다치게 되면 겨울철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영하 날씨도 이제 곧 있으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럴 때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또 어떠신지 참 염려가 되는 겨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백인기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가 아무래도 추우면은 더 좀 몸을 많이 움직일 일이 적어지고요. 뭐 이불 속에만 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요. 맞아요. 뻣뻣해지기 쉽고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넘어져서 뼈를 다치거나 부상 입는 분들도 겨울철에 좀 특히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겨울에 더 부상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로 관절이죠. 관절은 신체 여러 기관 중에 특히 기온의 영향이 큽니다. 물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팽창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외출하게 되면 춥다 보니까 더 웅크리게 되는데 그렇죠. 이럴수록 더 수축하게 되니까 부상의 위험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외출하고 들어오면 좀 몸이 뻣뻣해지는 걸 느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바깥 활동을 하다가 안에 딱 실내에 들어가면 온몸이 뭔가 이게 경직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면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춥다 보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 수축뿐만이 아니라 춥다고 움츠리다 보면 네. 더욱더 혈관이 수축되어서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이나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긴장도가 더 높아져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이게 춥다고 그냥 움츠러들기만 하면은 더 다치기 쉽다라는 어른들 말 뭐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아무래도 네. 이게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연세 있는 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칠 확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50대 중년분들이 쉽게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마음은 불타는 청춘인데 몸은 50대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방심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50대인데 오히려 이제 뭐 아직도 열심히 뭐 조기축구나 뭐 등산이나 무리하게 준비 운동 없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은 젊어요. 그래서 좀 더 다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환자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부위의 부상을 가장 많이 입나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상체 몸무게가 늘어나게 되죠. 네. 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대신에 운동량이 부족한 하체는 점점 더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그 관절 중에 하나인 무릎을 다치기가 쉽게 되는데요. 무릎이요. 무릎 중에서도 특히 그 충격의 완화를 시켜주는 물렁뼈가 중요한데 이 물렁뼈는 나이를 먹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네.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더군다나 딱딱해진 상황에서 추운 날씨를 겸하게 되면 네. 더욱더 적은 충격에 손상을 받기가 쉽죠. 예를 들면 그냥 걸어가다가 회전력이라든가 비틀림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거나 아니 산에 오르내릴 때도 네. 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사실 뭐 넘어지거나 큰 외부 충격에 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골이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골 파열, 물렁뼈 손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참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네. 자, 어느 부분인지 일단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은 반달 모양의 물렁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월에서 반월상이고, 맞습니다. 저 부분인가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뼈 사이에 반달 모양 2개 있죠. 네. 저것은 무릎 관절의 큰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저게 만일 어떤 동작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연골이 작용을 하는 완화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으로 외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반월상 연골팔이 파손이 됐을 때는 증상이 좀 어떤가요? 어떻게 했으면 병원을 좀 가야 될까요? 주로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책상 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쉽게 말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생기거나 오금이 저리고 아픈 경우가 있고 가끔가다 힘이 빠지면서 무력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며칠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큰 수술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로 어떨 때 이게 파열이 되나요? 보통 아주 일상적인 작은 동작에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큰 사고 때문에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래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약간의 회전력이 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보면 등산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삐끗하는 경우에 손상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증상이 좀 느껴졌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간다면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요새는 MRI가 거의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MRI는 연골뿐만이 아니라 주위 조직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MRI를 찍어서 정말 연골판 손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직의 손상도 같이 있는 건지 따로따로 있는 건지를 먼저 감별을 해야 합니다. 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일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아주 작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휴식을 취하거나 온찜질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소염제를 복용을 하거나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손상이 크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절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절제술을 하거나 꼬매주는 봉합술을 하거나, 특히 젊은 환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달 모양의 연골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손상이 크게 있을 때는 봉합이 되지 않으면 연골 이식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무릎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체에서 무릎인데, 뭐 모든 질병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운동이죠.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밖에 나가기가 싫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상의 위험이 많아지는 거죠. 중장년층은 몸은 노화되어 가고 근육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어찌됐든지 춥다고 집에만 웅크려 계시지 말고 옷도 두텁게 여러 겹 입고 나가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이제 좀 가급적이 운동을 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는데, 정확히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근육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튼튼해야 되겠죠. 무릎 강화 운동 중에서는
운동하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이 먼저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들이 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전거, 수영 같은 것이 좋게 되겠고 네. 걷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빨리 걷는 속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끔 네. 뭐 목욕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운동 후에 온찜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나에게 맞는 운동을 꼭 찾아가지고 뭐 겨울이라고 웅치러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좀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형외과 전문의 백인규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립박물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 혜택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네, 12월 문화가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열립니다. 먼저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은 조선시대 관모인 사모 만들기, 댕기 머리띠 만들기 등과 함께 큐레이터의 박물관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는 전시 관람, 워크북 놀이, 만들기 체험 등 근대 역사 속으로 떠나는 박물관 여행이 진행됩니다. 여수시립도서관이 2019년도 겨울방학 어린이 독서 문화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수 쌍봉도서관에서는 토론으로 즐기는 그리스 신화, 현암도서관에서는 우리 역사 이야기, 그리고 환경도서관에서는 창의 보드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 I don't care 당신 비밀이 뭔지